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과연 대학교 때 전공한 학과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즘에 제가 1대1 유학 코칭을 하면서 대학 전공이 마음에 안 들었어서 아예 대학부터 다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또 대학 때 전공했던 학과와 완전 무관하게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갈무리하자면 1번 수능 성적대로 대학에 입학하는 그 한계에 대해, 2번 대학에서 느끼는 전공과 나의 흥미에 대해, 3번 대학 졸업 후 취준할 때 내 전공에 대해, 4번 회사를 다니면서 잊어버리는 대학 시절과 나의 꿈에 대해.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3 때 수능을 보고 대부분 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입학합니다. 정말 원하는 학과가 명확하게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 네임밸류에 연연하지 않고 하향 지원도 분명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대 혹은 경영학과에 무조건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분들은 원하는 학과보다도 학교 이름에 따라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 여전히 중요시 여기는 학벌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대학에 입학해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학과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많지 않죠. 워낙 입시에 쩌들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깊게 고민을 해본 학생들이 매우 적죠. 이거는 진짜 정말 안타까워요.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애초 대학 입학부터 본인이 원치 않는 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본인의 성향, 관심사, 흥미에 굉장히 잘 맞는 학과라서 의외로 잘 적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그냥 이 학과에 왔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러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 부류의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또 하다 보니까 진짜 나랑은 맞지 않아, 전과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혹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 친구도 생깁니다. 즉 대학에 입학해서 1학년 초반에 대학 생활, 새내기 생활을 즐기다가 빠르면 1학년 2학기 때 혹은 2학년 때 보통 남학생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나름 만족하고 공부하다가 졸업을 하고 취준을 하는 시간이 도래합니다. 이때 공대나 의대, 특정한 학과를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거나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졸업한 이 학과로 지원할 만한 포지션, 회사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서요. 예를 들어서 역사학과를 졸업했어요. 인문학의 끝이죠. 인문학도. 이력서 쓰기도 가끔 미안해요. 그래서 나 왜 사학 졸업했지? 후회 조금 하죠. 제 실제 얘기입니다. 저도 후회한 적 있었어요. 근데 저는 후회를 짧게 했고,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인문학도로서 빨리 취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 신입이다 보니까 학과 공부보다는 대학 때 해왔던 대외활동, 대내활동, 그런 활동들을 연계시켜서 자소서도 쓰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랬었죠. 아무튼 저는 어찌저찌 해서 한 회사의 공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공채 동기들의 학과가 참 다양했습니다. 사학과인 애도 있었고요. 동문학과인 친구도 있었고, 1어1문학과도 봤었고, 그리고 항공과, 경영학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윗기수 선배님들 중에서는 연영과 졸업한 분도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입사 초반 때만 동기들, 선후배들 그런 사이에서만 학교나 학과 이야기가 오가고, 그 이후에는 다들 일하기 바빠요. 그래서 어느 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야근하고 퇴근하는 그 골목길에서 혹은 집 가는 버스나 지하철 기다리면서, 와, 대학 때 공부한 거랑 전혀 다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들 진짜 많구나. 그럼 대학 때 전공한 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지? 나 왜 공부했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혹시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갔으면 혹은 복수 전공을 했으면 내가 배운 거를 이제 실무에 적용하기 조금 더 수월했을까? 경영 공부하러 대학원 갈까?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학교,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정말 원했던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조차 제가 말한 이 마지막 4번째 챕터에서는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대부분 입시 속에서 찌들어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 건지 찾지 못한 채 대학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학에 가서 나한테 맞는 전공을 막 그제서야 막 생각해보고 나한테 맞는 흥미나 관심사는 뭐지? 전전긍긍 하다가 취업 준비하고 그리고 또 취준하면서 나의 그 전공 때문에 지원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괜히 막 자괴감 들고 근데 또 어째어째 해서 회사에 들어가.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해요. 근데 어느 날 퇴근길 하늘을 봐. 우두커니 생각하죠.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나? 대학 전공이 어느 정도 내 사고와 내 삶에 영향을 주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나? 막 이렇게 후회하거나 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거나 이번 인생은 틀렸다. 이 인생을 그냥 만족하면서 살자. 네, 혹시라도 이렇게 결론 지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고의 확장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또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너무 미리 걱정이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본인의 걸음걸이대로 인생을 걸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그 안에 갇혀서 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는 좀 쉬어야 돼요. 쉴 때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사고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첫 술에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한 번에 해서 짠! 만들면 좋겠지만 뭐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번에 뭔가 일사천리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도 없을 거예요. 더디지만 하나하나 이뤄내시면서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